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최고급 전기차 모델 출시 취소. 전기차 시장 1위 테슬라의 아성에 금이 가고 있다. 최근 브레이크 및 안전벨트 결함으로 주력 모델인 모델 3과 모델 Y에 대한 리콜을 결정한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최고급 세단인 모델 S 플레이드 플러스의 출시를 취소키로 결정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트위터에 플레이드가 이미 훌륭해 플레이드 플러스 취소했다고 밝혔다. 모델 S 플레이드 플러스는 테슬라의 고급 세단인 모델 S 플레이드의 상위 모델이다. 최대 출력 1100마력, 최대 주행거리 520마일의 사양을 갖췄으며 포르쉐, 타이칸과 루시드 모터스 루시드에어의 경쟁 모델로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었다. 이 같은 악재로 지난 1월 장중 한때 $900까지 치솟았던 주가는 이달 $590 선으로 30%가량 하락했다. 중국 판매량 둔화도 테슬라 전기차 사업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중국 승용차 협회에 따르면 4월 중국 내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은 25,845대로 전월 대비 27% 감소했다. 테슬라는 지난 5월 미중 무역 갈등 여파로 세계 수출 거점으로 삼으려고 했던 중국 상하이 공장의 확장 계획을 보류한 바 있다. 투자자들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재패를 위한 성장 동력이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댄 레비 크레디트 스위스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테슬라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3월 29%에서 4월 11%로 18%포인트 감소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블룸버그도 테슬라 투자자들이 전기차 시장 경쟁 격화, 중국 시장 판매 둔화, 차량용 반도체 칩세트 부족, 이단 충돌 사고 등을 주시하고 있다며 테슬라 주가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테슬라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V5.0 이르면 2주 내 출시.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베타 V9.0을 이르면 2주 안으로 선보인다. 자율주행 기술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안전성 논란을 돌파할지 주목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6일 FSD를 지원하는 베타 V9.0의 출시 일정을 공유했다. 그는 퓨어 비전을 기반으로 한다며 2주 내에 퓨어 비전 제품을 하나 출시하고 이후 1에서 2주 안에 베타 V9.0 버전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퓨어 비전은 레이더를 비롯해 부품에 의존하지 않고 자동차가 스스로 주변 환경을 탐지하고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겠다는 테슬라의 포부를 담고 있다. 테슬라는 지난달부터 북미향 모델 3과 모델 Y의 레이더 센서를 제거했다. 대신 8개 카메라와 신경망 처리로 구성된 테슬라 비전 시스템을 탑재했다. 머스크 CEO는 레이더를 기업을 옥죄는 목발이라 표현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다. 비싸고 차량의 컴퓨팅 능력을 잡아먹는다는 이유에서다. 테슬라는 카메라만으로 물체의 깊이를 측정하는 독자 기술 개발을 추진했다. 레이더를 빼고 시각에 의존하는 자율주행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베타 V9.0 버전도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테슬라는 이미 2,000여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수집한 주행 정보를 토대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왔다. 테슬라는 새 소프트웨어로 이딴 악재를 해소할 방침이다. 테슬라는 2016년부터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했다. 자율주행 기능이 담긴 오토파일럿을 공개하고 차량에 탑재했지만 안전성 이슈가 끊이지 않았다. 니콜라 투자 소식입니다. 니콜라 전기트럭 시험 생산 임박. 미국 독일서 양산. 미국 수소 전기트럭 회사 니콜라가 전기트럭 니콜라 트랙 시험 생산에 착수한다. 이달 독일에 이어 내달 미국 사업장에서 시험 생산에 들어가며 연말 100대 공급이 가시화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니콜라는 이달부터 이탈리아 200호야 합작 투자에 만든 올륨 공장에서 트랙 시험 생산에 돌입한다. 내달부터 애리조나주 피닉스 공장에서 시험 생산에 착수한다. 양산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4분기 안으로 트랙을 고객에게 인도할 전망이다. 연말까지 100대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트랙은 200호 대형 트랙터 전용인 S웨이를 기반으로 한 순수 전기 트럭이다. 720kW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는 400km로 알려졌다. 최고 출력 644마력을 갖췄다. 니콜라는 작년 말 트랙의 시범 주행 영상을 공개했다. 내구성을 비롯해 다양한 테스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시장과 소통했다.
올해 1분기 출시를 목표로 생산을 추진했지만 예상보다 늦어졌다. 니콜라는 트랙을 시작으로 수소 버전인 트랙 해보버와 장거리용 수소 트럭2 슬리퍼도 선보인다. 트랙 해보버는 1회 충전 시 최대 500마일 주행이 가능하며 오는 2분기 울릉과 애리조나 공장에서 프로토타입 생산이 예측된다. 2023년 하반기부터 양산될 전망이다. 투 슬리퍼는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가 최대 900마일로 내년 시제품 양산 2024년 하반기 출시가 예상된다. 업계는 니콜라가 예정대로 차량을 출시할 시 2025년 매출이 3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차량 양산이 현실화되며 주가도 상승세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폭스콘, 아이폰 13 생산 일정 앞당긴다. 애플 최대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아이폰 13 시리즈 양산 일정을 앞당긴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셧다운 등으로 생산 지연을 겪은 탓이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폭스콘의 올 9월 출시 예정인 아이폰 13 시리즈 생산 일정을 전작인 아이폰 12 시리즈보다 한 달 앞당겨 줄 것을 요청했다. 폭스콘은 전문적으로 아이폰 생산을 담당할 내부 인력 모집을 위해 이달부터 5,000위안의 보너스를 지급키로 했다. 전달 대비 1,000위안 인상된 금액이다. 애플이 아이폰 13 시리즈 생산을 서두르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아이폰 12 시리즈 공급에 차질을 빚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아이폰 12 시리즈 일부 모델의 출시 일정이 지연돼 아이폰 12 기본 모델과 프로를 지난 10월 우선 출시하고 아이폰 12 미니와 프로 맥스를 약 한 달 뒤인 11월 선보였다. 정식 출시 후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부품 조달 문제로 재고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애플은 아이폰 12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를 제치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다. 시장 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애플의 작년 4분기 출하량은 전분기와 전년 대비 각각 96%, 13% 증가한 8,200만 대를 기록했다. 연간으로는 삼성전자가 앞섰다. 올 1분기에도 아이폰 12 수요 강세는 지속됐다. 특히 미국, 유럽 등 선진 시장에서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인기가 이어졌으며 중국, 인도, 일본 시장에서도 판매량이 증가했다. 시장 점유율은 16.8%로 21.7%의 점유율을 기록한 삼성전자의 뒤를 이어 2위를 기록했지만 매출액 기준으로는 애플이 전체 시장의 42%를 차지하며 1위를 달성했다. 모든 지역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매출액 증가를 기록했다. 아이폰 13 시리즈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5.4인치, 6.1인치, 6.7인치 등 4개 모델로 출시될 전망이다. 기존 상위 모델에만 적용됐던 라이더 센서를 전 모델에 탑재하고 배터리 용량도 확대한다. 고급형인 프로 모델에는 올레드 패널을 탑재하고 120Hz 주사율을 구현한다. 애플의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지난 5월부터 애플향 제품 생산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쿠팡 투자 소식입니다. 쿠팡, 관세청과 전자상거래 통관 물류체계 효율화 MOU 체결. 쿠팡은 관세청과 전자상거래 통관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쿠팡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최적화된 통관 물류제도와 법령, 전산 시스템 설계, 구축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거래 정보를 관세청에 신속히 제공해 해외 직구의 통관 속도를 한층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7일 오후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임재영 관세청장, 김기동 전자상거래 통관과장, 최영환 연구개발장 B팀장, 강한승 쿠팡 경영총괄 대표, 윤혜영 쿠팡 리테일 부문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MOU는 온라인 개인무역의 규모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해외 직구 통관 속도를 높이고 국민안전 위해 물품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국가 전자상거래 통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다. 쿠팡의 AI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거래 시스템과 관세청이 구축할 국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물류정보망이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연결되도록 설계 및 구축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 물류 환경을 조성할 전망이다.
쿠팡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거래 정보를 한 단계 빨리 관세청에 제공해 로켓 직구의 배송 속도를 높이고 고가 전자상거래 통관 시스템과 충돌하지 않는 안정적이며 신뢰도를 갖춘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세밀한 배송 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국내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거래 취소 물품의 해외 반송을 가능하게 하는 등 해외 판매자도 유리한 판매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목표다. 임 관세청장은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쿠팡과 관세청이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긴밀한 민관 협업의 첫 발을 내딛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진행할 제도 개편 및 시스템 설계에 대한 자문 등을 통해 소비자 지향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통관 물류 체계가 설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해 국민과 소비자에게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훌륭한 협업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쿠팡은 물류 분야의 데이터 사이언스와 IT 기술을 활용해 높은 수준의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